기업에게는 자기 PR의 시간을,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신개념 토크쇼 소셜 스튜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 사연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연 많은데 어떤 특별한 사연으로 만들게 됐는지 한번 서비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라미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우울지수는 일반인의 4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혼율은 미국의 경우 무려 80%입니다. 우리는 매달 이분들의 가족 동반 자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혹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이분들은 바로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의 특별한 삶과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대덕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하던 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제 아들의 출생 직후였습니다. 제 아들은 선천성 거대 모반이라는 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출생 직후부터 약 2주 후부터 매달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하는 삶은 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만나고 그들과 저의 특별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계속해서 맞이할 것인가? 이러한 미래를 제 아들을 포함한 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결론은 당연히 이러한 미래를 제가 바꾸는 것에 도달하였고 From Deal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하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From Deal 서비스는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들을 위한 프라이빗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보호자들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호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굉장히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서로 본인들의 특별한 일상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그룹 게시판 또는 페이스북, 링크드인의 그룹 페이지 등과는 달리 단순히 아이의 질환명뿐만 아니고 그 아이의 질환 부위, 발병 연도, 다니는 병원, 발병 부위, 치료 방법, 치료 기관, 치료 기간 등의 굉장히 세세한 정보로 마이크로 매칭을 서로 시켜드립니다. 즉 저희 보호자들은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고 이렇게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최대한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는 비슷한 처지의 보호자들을 추천받게 됩니다. 저희 비전은 하나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네. 많이 남아있나요? 핵심 비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고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고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고통받았던 우리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연결, 보호자와 전문가와의 연결, 보호자와 우리 보호자들이 돈을 소비하시는 스페셜 니즈 마켓과의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자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낯선 이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친숙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호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다운 증후군에 있습니다. 그 딸아이고요. 저도 겪어봤지만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아이는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 아이가 불편해가지고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우울증 걸리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장애인이 돼요. 부모가 장애인이 되고 부모가 고립되고 육체적으로는 아이가 장애의식이 있으나 정신적으로 부모가 장애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은 필요하겠고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장애 관련된 커뮤니티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의 결속력이 되게 좋죠. 좋은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흩어지면 목소리를 잃는다라는, 소외받는다. 저도 장애 부모지만 피해의식들이 뿌리 속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장애 아이가 집안에 생기면 밑도 끝도 없는 죄의식 같은 것도 있어요. 주제를 모이면 그 하나는 되겠지만 이미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블로그나 카페들도 많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님 자녀에 관련된 희귀성 질환은 그동안 모임 거점이 없었다면 거점이 될 수 있는 건 인정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거점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나머지 질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발달장애 카페나 아니면 이쪽을 그 시장 조사를 해보더라도 카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 게시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회성 질문이나 단답형의 그 답변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을 때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내가 모르는 부모들이 아무리 내 아이의 질환명 같더라도 내가 어떤 디테일한 내 사생활 또는 어떤 특정 아까 주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장애가 몇 급이고 그 아이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혹시 그러한 부모들과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까? 어떤 그런 부모들과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할 수 없을까? 라는 니즈 등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로 그 앞세우는 것은 매칭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린 저희 선천성 거대 오반을 예로 들자면 뭐 발병 부위랄지 아니면 다니는 병원이랄지 치료 방법에 따라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바뀝니다. 따라서 이런 마이크로 매칭을 통해서 같은 주제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모들끼리 매칭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프라이빗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현재 저희가 생각한 컨셉입니다. 근데 네. 그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네. 국내에 그 아까 병변 환자가 200명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현재 선천성 거대 오반 같은 네, 거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게 네네. 지금은 그거 하나로 시작했지만 여러 개를 모아야 될 건데 네, 네, 네.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까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네. 네,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뭐에 좋은 것들 다 기억도 할 수 없는데 한 10몇 가지 이상의 좀 네네.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회원 정보 카테고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회원 정보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네.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네네. 많은 종류들이 있어서 네네.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금방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앱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가면. 네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네네. 저는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거나 네네. 페이지를 넘겨야 되거나 이런 네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네네. 이 안에 DB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핵심 전략이거나 역량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부모들이 더 상대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A라는 질환은 B라는 질환과 같겠지라는 데서 똑같은 DB나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부모들한테 오픈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런 그룹 게시판을 좋아하니까 이분들도 이런 그룹 게시판 형태를 드리면은 뭐 호응을 하시겠지라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제한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거를 깨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이 사업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려면 중심에 구심점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질환 정도에는 대표님은 대표님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제 문제를 얘기하면 다운증후군의 아이의 그 직업의 문제, 아이의 치료의 문제 이런 것들은 대표님이 얘기해 줄 수 없는 거고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은 큰 그 인터넷 카페나 이런 그 서비스 업체일 경우에는 그런 블로거라고 얘기해주고 수익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것들 지원비도 줘가면서 자발적인 커뮤니티에도 그런 식으로 뭔가 활성책을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커뮤니티를 그냥 만든다고 해서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데 어떤 지원책과 활성화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선천성 거대오반 이외의 어떤 카테고리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가장 큰 시장은 이제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 연초부터 계속 자원봉사나 아니면 시장조사를 통해서 복지관, 병원과 연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과의 파트너십이 이제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검색어 유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검색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커뮤니티에서 나온 글들 중에서 그래도 퍼블릭하게 오픈하실 수 있는 글들은 저희가 따로 저희 기업 블로그 쪽에다가 옮겨놓고 이런 것들을 그 검색어 노출이랄지 아니면 검색어 광고랄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보호자분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선천성 거대 오반 부모님과 했더니 호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워낙에 삶 자체가 아이한테 매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찾기가 힘든데 저희 보호자들끼리 서로 정보도 나누고 어떤 서로 위로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만남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오프라인 만남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오프라인 만남을 먼저 추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주위의 분들도 좀 초대를 하고 또 다른 어떤 복지관이나 병원과 연계를 통해서 다른 카테고리, 다른 질환에 있는 분들도 초청을 해서 이런 어떤 서로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요. 그런 분들도 또 뭐 강연도 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기획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다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그런 차별화 전략이 뭔지가 첫 번째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이것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익 모델은 뭔지 이걸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떤 보호자분들을 목격하기 위한 차별점은 저희가 현재까지 생각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커뮤니티를 양성화했던 또는 활성화했던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차용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희 고객들은 보다 높은 충성도, 그리고 보다 어떤 본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호자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관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고요.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스페셜 니즈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시장이나 특수 교육 시장, 특수 장애인 장애인 장난감 시장 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약 한 70조 정도 이르는데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어떤 사회나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서 약간 저희 보호자들의 현재 상태는 저퀄리티 제품을 상당히 고가에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의 차별은 어떻게 없앨 것이냐? From their community와 스페셜 니즈 마켓 이커머스를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상품에 대한 리뷰 또는 그 상품을 직접 어떤 본인들이 또 판매할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어떤 그런 구매 형태도 마련해 드릴 계획이고, 구매 형태를 다양화시키는 방법에는 해외 직구, 공동 구매, 중고 상품 거래 등을 통해서 가격도 낮추면서 앞서 말씀드린 리뷰와 니즈를 시장에 전달해서 어떤 상품의 퀄리티도 높이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저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희귀병이라는 말 자체가 많은 사람이 네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얼만큼 네. 자주 업데이트가 될까, 또 이런 뭐 니즈가 있지만 얼마나 빈번할까,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네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네, 또 하나는 그래서 그럼 시장을 넓혀서 아까 아시아로 진출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네네. 게 있는지. 네네. 사실 저희가 크게 보고 있는 시장은 희귀성, 그다음에 난치 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저희는 평생에 걸쳐서 저희 보호자들이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어떤 대전제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는 아니고요. 희귀성 질환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질환이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소통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어떤 갈증이 생기고요. 비슷한 보호자를 만날 찬스는 더욱더 적어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귀질환을 먼저 택한 이유고요. 저희 카테고리는 희귀질환, 난치질환, 장애질환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그 모수를 다 모으면 그렇게 적은 시장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한 17% 정도. 저기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진 않잖아요, 지금. 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저희가 스케일업을 했을 때는 전 세계 한 17% 정도의 보호자분들을 저희가 타겟 마켓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 진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중국 유학을 갔다 와서 중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한 연초부터 지금 중국 쪽에 선천성 거대 오반 관련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보 쪽에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어떤 저희의 스토리랄지 고객들의 스토리를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옮겨서 지금은 어떤 적극적인 진출보다는 이런 쪽으로 저희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저희의 존재를 알리고 저희 어떤 보호자들의 존재를 알려서 저희 컨텐츠를 노출하는 전략을 현재 취하고 있고요. 향후에 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초반에 커뮤니티를 키우기 위한 전략들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오프라인 만남을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오프라인 만남에서 저희가 어떤 보호자들과의 이야기를 컨텐츠화 할 겁니다. 동영상들을 제작할 거고요. 이러한 동영상을 또한 번역을 해서 그쪽 유명한 커뮤니티 쪽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존재를 알릴 예정이고 시장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방향적인 건 아닐까요? 그들도 소통해야 되잖아요. 네네. 또
여기가 작다 보니까 희귀병이면 특히나 한국 사람들 200명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네네.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될 텐데 네네. 네, 언어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의 문제는 사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언어의 문제는 사실 여러 방향에서 접근해봤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솔루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거대한 커뮤니티들도 마찬가지고 그 번역 엔진을 써도 상당히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요즘 한참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 번역을 써도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가 또 의학적인 콘텐츠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문가와 또한 저희랑 어떤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번역사와 사실 유료화를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예정이고요. 저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저희 보호자들께서 기꺼이 유용한 정보라면 번역료를 내고서라도 회원비를 지급하서라도 그 내용을 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현재는 유료화까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번역을 원하실 때만. 그러려면 굉장히 전문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네네.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네. 네, 돈 내고 쓰려면 네네. 저희가 그 글로벌 커뮤니티를 지향을 하지만 시작은 아마 로컬 베이스로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식으로 로컬 베이스로 가다가 그 중에서 뭐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이나 중국어가 가능하신 분들 간에는 소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콘텐츠를 다 번역하고 모든 콘텐츠를 다 배포하는 번역해서 배포하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그 무리가 가는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계속 로컬 베이스에서 어떤 글로벌 니즈에 대한 단계가 왔을 때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단계가 왔을 때 좀 더 생각해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많은 그 관심사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그 취미 생활하고 누구나 또 아픔이 있으면 아픔에 있는 대로 그 동질성을 찾고자 하면서 그 정보통신의 발달을 힘써서 그것들이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우리 아픔들을 같이 쉬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그것들을 비즈니스화하는 것들이 우리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향인데요. 대표님의 시도가 충분하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팀장님 맨 처음에 한번 보셨잖아요. 저도 네. 보고 또 보기를 갈망했던 기업이 또 이런 기회에서 봤고요. 처음에 봤을 때와 지금은 좀 어떻고 어떤 기대들이 있습니까? 그 5월에 뵀을 때하고 지금하고 사실 그때 PT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네. 네, 다만 뭐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도 네네. 다른 것 같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네. 따뜻한 서비스인 것만큼 네네. 좀 더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네. 이게 너무 시장이 작다고도 생각 계속돼서 네, 하지만 좀 더 빨리 세상에 나와서 네네. 네, 소수를 위한 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소외받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프라미숍의 우리 이준호 대표님 모시고요. 귀한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산업방송 채널 I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